되게 신기한 게 마약 하시는 분들끼리는 엄청난 뭔가 유대감이랄까요? 이제 이런 뭔가 금지된 것을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끈끈한 정을 느끼고 그래서 마약을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을 때 예. 나머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검거가 되면 네. 다른 사람한테 전가랍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권유를 했다. 내가 아는 A가 그래서 한 거지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대범 변호사님 모시고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 예. 최근에 좀 유명한 연예인이 또 마약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 점점 마약이 좀 성행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중학생 딸이 마약을 해서 아파트 계단에 발견되고 그런 예.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도 그런 분위기를 실감을 하시나요? 예, 일단은 저 수치상으로 봐도 네. 1990년도에는 마약 사범이 4,000명이었었는데 네. 2019년에는 16,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와. 네. 근데 저 마약 피의자로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성인을 넘기시거나 네. 아니면 20대 중반의 연령대이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약이 상당히 대중화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요. 네. 기사를 보니까 20대가 SNS랑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나 방법들이 이제 많으니까 예. 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마약을 이렇게 뭐 밖에서 뭐 남들 보는 데서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뭐 집에 숨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약 투약한 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판매책이 검거된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네. 경찰이 이제 함정수사, 즉 마치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네. 판매자한테 접근해서 네. 판매책을 검거를 하게 되면 이제 판매자의 연락처, 뭐 계좌 이런 걸 조사해서 마약 투약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되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유명한 연예인 네. 그분처럼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마약 하시는 분들끼리는 엄청난 뭔가 유대감이랄까요? 이제 이런 뭔가 금지된 것을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끈끈한 정을 느끼고 그래서 마약을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마약을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이 하고 그래서 한 명만 걸려도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을 때 예. 나머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검거가 되면 네. 다른 사람한테 전가랍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권유를 했다. 내가 아는 A가 그래서 한 거지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줄줄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막상 그 마약을 할 때는 되게 끈끈한 뭐 유대감이 있는데 네. 막상 적발됐을 때는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마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검거될 여지가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마약 검사를 뭐 이런 머리털 이런 걸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검거됐을 때 막 머리털 다 밀고 뭐 눈썹 밀고 아니면 뭐 염색을 하고 이러면 마약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변 검사부터 하게 네. 되는데요. 네네. 소변 검사 검사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전 투약 기록이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소변 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마약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습성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다만 소변 검사는 마약을 한 지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모발의 경우 소변 검사는 다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네. 또 모발의 자라는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언제 마약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피의자가 대머리라든가 네.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렸으면 뭐 다른 털을 채모를 합니다. 뭐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네. 다리 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마약이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채모라는 것은 자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언제 마약을 했는지까지는 특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정을 잘 못했다고 해서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 오. 이런 경우를 아마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을 주로 같이 하고 네. 판매치에 걸려서 마약 사용자가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공범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네. 마약 검출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변 검사나 뭐 채모 검사 같이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이 진술로도 예. 이렇게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온몸에 털을 다 밀어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검거가 되겠죠. 그렇죠. 조사받으러 가요. 예, 뭐 검사했는데 안 나와요. 혹은 뭐 증거가 나왔어요. 네. 그때서야 자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공범이 잡혀서 공범 투약 사실을 자백했는데 네. 본인만 투약 사실을 부정하면 수사기관에서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실제로 구속이 되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구속됐을 때 잘못하면 공범들에 의해서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면 자백을 통해서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도록 하는 편입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반성 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아, 그러니까 마약을 했으면은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만약에 인정을 안 해서 구속되면은 공범들에 의해 가지고 또 다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예.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형이 뭐 나오더라도 뭐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실되게 하라. 예. 이제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터 변호사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잘못 진술을 하게 되면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그 혐의가 인정되고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홍대범 변호사님 모시고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